자, 봅시다. 오늘은 유전. 자, 이 유전 중3 2학기 때 이제 배우는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 또 나와요. 좀 많이 어렵거든. 어려워서 잘 배워 두셔야지 기본 개념이 잡혀야지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유전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요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전에 대해서 여기 정의가 나오는데, 유전이 뭘까? 니네 일상생활에서도 유전한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유전의 뜻이 뭐냐면은 부모의 형질이 뭐냐면은 이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성질이야, 성질.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뭐 생김새 또는 몸에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부모의 성질,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현상을 유전한다 그래. 그래서 너네도 왜 그렇게 생겼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아빠하고 엄마의 형질을 얻은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현상을 유전한다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요거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럼 여기 두 번째 이제 형질이 나왔어. 형질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 또는 다른 뭐 생명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거 유전할 때 식물 가지고 많이 할 거거든. 동물은 사람은 좀 복잡해가지고 식물로 많이 할 건데, 식물 중에 이제 완두콩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 위에 보면은 제목이 어떻게 나왔니? 멘델의 유전 원리라고 나왔지. 옛날에 과학자 중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무슨 법칙들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맨 처음에 사람 갖고 연구한 게 아니고 식물, 완두 가지고 연구를 해요. 식물이 조금 단순해서. 그래서 그 유전 원리 이제 배우기 전에 이 용어들을 보는 건데, 완두콩이 황색 완두콩이 있고요, 녹색 완두콩이 있어요. 그럼 완두콩이 황색, 녹색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야? 색깔이라는 거지, 색깔. 색깔이 황색, 녹색. 이렇게 어떤 생물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색깔이 황색, 녹색, 요런 성질들이 형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완두콩 예를 들어서 모양이 있는데 둥근 완두콩도 있고, 완두콩이 약간 쭈글쭈글한 주름진 완두콩도 있거든. 그럼 요거는 뭐야?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한 거죠. 그래서 형질 뭔지 알겠니?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성질. 성질. 그 중에서 이제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형질. 대립의 뜻이 뭐지? 서로? 뭐 반대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또는 반대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반대되는 형질. 그래서 완두콩은 색깔을 봤을 때 황색 완두콩 아니면 녹색 완두콩밖에 없거든. 그러면 황색의 대립 형질은, 즉 반대되는 형질은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완두콩이 뭐 시커먼 완두콩은 없어. 그리고 뭐 빨간 완두콩은 없어요. 그래서 완두콩은 황색 아니면 녹색이야. 그래서 황색의 대립 형질, 반대되는 색깔은 녹색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완두콩의 모양은 둥근 완두 아니면 주름진 완두밖에 없거든. 그러면 둥근 완두의 대립 형질은 뭐다? 주름진 완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의 대립, 반대되는 형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응?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형은 뭐냐면 완두콩이 예를 들어서 황색일 때 이 황색을 영어 알파벳 유전자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형질을 유전자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사람도 아빠 엄마가 있고 식물도 아빠 엄마가 있죠. 그러니까 식물에 수술, 암술이 이렇게 수분한다 그러거든. 수정을 해야지 뭐가 태어나? 씨가 나오죠. 씨. 사람은 이제 아빠 엄마가 정자 난자를 만들어서 수정해야지 아기가 나오잖아. 그때 아빠의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있고 뭐 엄마의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빠 거 절반, 엄마 거 절반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도 아빠 반, 엄마 반을 담잖아. 그때 어떤 생물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렇게 알파벳, 유전자로 표현한 거를 유전자형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키에 관계된 유전자라고 하면은 대문자로 표시한 게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유전자야. 소문자로 표시한 게 키가 작은 유전자야. 그러면 키 큰 아빠하고 키 작은 엄마가 결혼을 했어. 그럼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 반반씩 닮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자식은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뭐 아빠 거, 엄마 거 받아서 키가 나오겠지. 그치? 응? 근데 요거 키는 큰 애가 나오는데 근데 요거 이제 유전하는 걸 이제 배울 거야. 근데 키는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보자. 유전자형은 어떤 성질, 형질을 유전자 알파벳으로 표현한 건데 보통 완두콩에서 황색 유전자는 대문자 Y를 써요. 옐로우 있잖아요. 옐로우가 저기 노란색이잖아. 그치? 그래서 황색 유전자는 대문자 Y를 쓰고 녹색 유전자는 소문자 Y를 써요. 녹색이라 그래서 그린이라고 G를 쓰진 않고 황색의 반대는 녹색이니까 황색은 대문자 Y로 쓰고 녹색은 뭐 소문자 Y 이렇게 유전자를 문자로 형질을 문자로 표현한 거를 이제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성하고 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이 오른쪽에 있을 거야. 우성 그 다음에 열성 이런 형질이 있는데 얘는 뭔지 한번 먼저 봅시다. 우성은 뭐냐면은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 그래요. 나타나는 형질. 그럼 열성은 뭐냐면은 안 나타나는 형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문자 Y가 우리가 황색 완두콩을 표현한 유전자야. 소문자 Y는 녹색 완두콩을 표현한 유전자야. 근데 유전자는 두 개씩 갖고 있거든. 왜?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주고 그치? 두 개씩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완두콩이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 여기다 한번 써볼까? 모자라니까 이런 유전자. 그러면 이 대문자 Y는 황색 완두콩 유전자고 소문자 Y는 뭐지? 녹색 완두콩 유전자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완두콩은 황색 완두콩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나타나는 요 색깔이 나타나는 유전자를 요거를 우성 유전자라고 해. 그러니까 우월하다. 너네 우성 유전자. 그 다음에 요거 소문자는 안 나타나는 유전자. 얘가 녹색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요 완두콩은 무슨 색깔이야? 황색이지. 그 녹색은 안 나타났지. 안 나타나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성질, 형질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를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유전자는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게 이렇게 짝지어 다녀요. 그 중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 그 다음에 갖고는 있지만 안 나타나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성, 열성. 그럼 예를 들어서 완두콩이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에 무슨 색 유전자니? 황색. 네, 황색. 이것도 뭐야? 황색. 황색이죠. 그럼 이 완두콩은 무슨 색깔일까? 황색. 이거는 황색이죠. 그러면 소문자를 갖고 있어. 그럼 얘가 녹색 유전자지? 그럼 얘도 무슨 유전자? 녹색. 녹색 유전자지? 그럼 이 완두콩은 무슨 색깔이 돼? 녹색 완두콩이 돼요. 그런데 요거 같이 두 가지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 황색하고 녹색이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완두콩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문자로 쓴 거. 대문자로 쓴 게 우성,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황색 완두콩이 되고 소문자로 쓴 거는 안 나타나. 갖고는 있지만 요거를 열성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섞이면 어떡해요? 섞이진 않아요. 근데 섞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아니 섞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완두콩은 황색 아니면 녹색이야. 섞이면요? 갑자기 특이한 놈이 나타나면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도 보면은 어때? 사람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이는 게 있고 안 섞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완두콩은 황색 아니면 녹색이야. 이게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완두콩이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야. 이게 섞이진 않아. 노란색이면요? 어? 노란색이면요? 노란색이 황색. 아니 약간 녹색 같은 노란색. 녹색 같은 노란색? 그게 섞여서 나오는 거는 약간 봤는데. 돌연변이 같이 특이한 놈이고, 돌연변이는 이제 원래 나올 수 없는 자식인데 특이한 놈이 나오는 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두콩은 황색 아니면 녹색이야. 그리고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그 중간 게 뭐 나오진 않아요. 사람은 좀 유전자가 여러 가지라서 다양해서 아까쯤에 요거 키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키도 유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키가 유전이 될 때는 좀 복잡해. 키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작은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고 조금 크고 조금 작고 막 되게 여러 가지지. 그래서 사람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식물, 단순한 식물 가지고 연구해서 법칙들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유전은 부모가 갖고 있는 성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형질은 어떤 생물이 갖고 있는 성질, 뭐 황색이냐 녹색이냐. 그리고 대리병질은 완두콩은 황색 아니면 녹색밖에 없거든. 요거를 이제 반대되는 형질, 대리병질이라고 그러고, 요 형질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유전자로 나타낸 거를 유전자형. 그 중에서 우성, 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 중에 대문자로 쓴 거, 얘가 실제로 이 생물한테 나타난다. 이런 걸 우성 유전자. 갖고 있지만 안 나타나는 건 뭐 열성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처음 왔는데 선생님 사진 왜 찍냐면은 사진 찍은 거 끝나고 카톡에 남겨줄 거거든. 그럼 필기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보고 좀 하면 돼. 자, 그 밑에 거 이제 한번 보자.
이게 유전자가 좀 복잡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막 이렇게 섞여 나와. 그래서 사람은 키도 그렇고 너네 지능도 유전되고 몸무게도 유전되거든. 너 지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부모가 똑똑한 아빠하고 엄마가 있어. 근데 자식이 태어나면은 대체로 똑똑한 자식이 태어나긴 하는데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원체 많아서 또 약간 머리가 안 좋은 자식이 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배울 거야. 궁금한 게 있겠지만 식물이랑 달라요. 식물은 좀 단순해. 사람보다. 이거 아니면 이거 조금 단순한데 동물은 좀 복잡해. 사람 같은 경우. 외울 거 많아요. 할 게 많지. 사람도. 근데 시험 못 보는데요. 뭐? 그럼 시험 못 보는데요. 열심히 하면 되지.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가 몇 번이었지 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이제 표현형이라고 있어. 표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이렇게 황색 유전자랑 녹색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 완두콩이 있으면 얘 실제 색깔은 무슨 색깔? 황색이 나타난다 그랬죠? 얘가 우성 유전자라서 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알파벳으로 쓴 거는 유전자형이라고 그랬고, 그럼 얘 실제 나타나는 황색 완두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말 그대로 표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쓴 건 유전자형, 그 다음에 얘를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는 표현형. 그 다음에 이제 자가수분하고 타가수분이라고 있어요. 자가수분, 타가수분. 자가수분은 뭐냐면 식물에서 한 나무가 있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꽃이 피면은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잖아. 그럼 한 나무에서 요 암술 수술을 수분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수정한다 그러죠. 한 나무에서 암술과 수술을 수분시키는 거를 자가수분이라고 그러고, 그럼 타가수분은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 근데 여기에 암술 꽃이 폈어. 여기에 수술 꽃이 폈어. 그럼 이 나무하고 이 나무 서로 다른 나무에서 수분시키는 거를 타가수분이라고 해요.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요거는 남타자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한 나무에서 수분시키는 거, 요거는 남하고 이렇게 수분시키는 거. 일단 용어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순종 잡종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 그 다음에 잡종,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유전자가 있는데 얘 황색 유전자야, 얘도 황색 유전자지. 유전자가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거를 순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순수하다. 그럼 얘 녹색 유전자야, 얘도 녹색 유전자야. 그 유전자가 같지. 그럼 요거를 순종이라 그래. 그럼 얘는 황색 유전자도 있고 뭐도 있어? 녹색 유전자도 있지. 유전자가 섞여 있지. 이런 걸 잡종이라 그래.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순종, 두 가지 이상이 이렇게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는 잡종.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형질을 표시하면 유전자형, 근데 얘가 나타나는 형질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게 표현형, 그 다음에 한 개 나무에서 수분을 시키는 게 자가수분,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수분시키는 게 타가수분, 유전자가 같은 거를 순종, 유전자가 다른 거를 잡종. 됐니?
네, 그래서 일단 유전 용어들을 한번 먼저 본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어려워요. 아니야, 배우면 쉬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밑에 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왜, 그 지금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 네? 어려워 보여? 아니요, 문제 풀때 원하고. 아, 이게 중학교 때는 조금 할만한데 고등학교 때 가면 이거 유전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저 근데 이번 숙제 다 해볼게요. 뭐? 과학 숙제. 그거 숙제는 그냥 잘 해봐야지 그죠? 아니, 어저께는 진짜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야 알았어. 바쁠 때도 있지 뭐. 자 봅시다. 자 여기 어버이라고 있어. 어버이. 어버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아빠 엄마를 얘기하지. 자 어버이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완두콩 식물 갖고 하는 거니까 남자로 따지면은 사람 남자에 해당하는 식물이 이제 수구루. 그러니까 수술이 될 거고 여자에 해당하는 건 암구루. 암술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버이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따져보자. 사람의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갖고 있던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있대. 우리 책에는 저걸로 했으니까 그럼 이걸로 해보자. 우리. 아빠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이 대문자 유전자를 황색 완두콩 유전자라고 하고 소문자 Y를 녹색 완두콩 유전자라고 하자 우리가. 그럼 이 아빠는 무슨 유전자밖에 없어? 황색 유전자밖에 없지? 그럼 이 아빠의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빠의 완두콩은 황색이야. 그리고 순종이야 잡종이야? 순종. 그렇지.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완두콩은 유전자가 이렇게 갖고 있대. 그럼 녹색 유전자만 갖고 있죠. 그럼 얘는 완두콩이 녹색이야. 순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색 완두콩하고 녹색 완두콩을 서로 수분을 시켜. 그러니까 교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은 정전한자 수정한다 그러고 동물은 이제 뭐 교배한다 그러고 식물은 수분한다 그래.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를. 그럼 이 두 개 완두콩을 수분을 시키면 아빠 거 절반, 엄마 거 절반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식이 어떤 게 태어날까? 이런 게 태어나겠지, 그치? 아빠 거 절반, 엄마 거 절반, 그치? 근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이 뭐지? 자식이죠. 그럼 생식세포는 자식 낳는 세포야.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비유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정자가 만들어져. 엄마한테는 뭐가 만들어져? 난자가 만들어지겠지.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아빠가 유전자를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정자는, 즉 자식 낳는 세포 정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무슨 분열에서 만들지? 감수 분열에서 만들어요. 지율이는 이거 앞에 거 좀 공부해야 돼. 나중에 따로 해야 돼. 근데 감수 분열이 뭐였어? 숫자가 감소하는. 그치. 그 사람 또는 그 생물이 갖고 있던 뭐 염색체 개수 또는 유전자 개수가 절반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정자는 이 둘 중에 어떻게 돼? 하나만 갖게 돼. 하나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대문자밖에 없으니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 정자는 대문자 Y밖에 안 나오죠. 다른 게 나올 수 없지. 소문자 Y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이 엄마는 그러니까 요식물을 난자를 만들었다고 하자. 생세포를 만들었을 때 소문자 Y밖에 유전자가 없죠. 그러면 난자는 요거의 절반을 갖게 된단 말이야. 유전자가. 그럼 뭐밖에 못 와? 소문자 Y밖에 못 오지. 그러면 요런 정자하고 요런 난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자식은 얘랑 결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것밖에 안 나와요. 100%.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봐봐. 만약에 요 유전자가 절반으로 줄지 않고 그냥 수분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유전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유전자가 너무 많아지지, 그치?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떻게 돼? 감수분열이라는 걸 해서 염색체나 유전자를 절반으로 이렇게 줄여요. 그런 다음에 수분을 하면은 정상적인 유전자 개수 2개가 나오지. 무슨 말 이해돼? 그럼 이 자식은 전부 다 요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황색 유전자고 녹색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성이라 그랬어? 대문자. 대문자가 우성이라 그랬죠, 얘가. 우성이 뭐였어? 먼저 나타나는 형질. 열성은 안 나타나는 형질. 그럼 이 완두콩은 무슨 색깔이 될까? 그렇죠. 황색이 되죠. 녹색 유전자는 갖고는 있지만 얘는 나타나지 않아요. 됐니? 응. 그때 봐봐. 여기서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법칙을 하나 얘기하는데 우열의 법칙이라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우열의 법칙은 뭐냐면은 우성과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 우성이 먼저 표현된다, 나타난다. 이거를 우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기서 다시 보면 우성 유전자하고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 누구만 나타났어? 우성 유전자만 나타났지. 이거를 우열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우열의 원리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보통 책에서는 우열의 원리라고 하니까 원리로 할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어버이에서 자식이 나왔을 때 요거를 잡종 1대라 그래. 이게 유전자가 섞이는 잡종이 나온다. 잡종 1대. 근데 얘네들끼리 자가수분을 시켰어. 아까 자가수분이 뭐라 그랬지? 한 개 나무에서 지네들끼리 암수수수를 수분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들끼리 수분을 시켰어. 그러니까 똑같은 애끼리. 이렇게 똑같은 애끼리. 그럼 얘 황색이고 얘도 뭐야? 황색이지. 이거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죠. 그래서 황색 잡종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분을 해서 만약에 잡종 2대 자식 2대를 얻었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복잡해요. 잘 봐. 얘가 아빠라고 하면은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야. 그럼 아빠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정자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감수분열에서 유전자를 절반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치? 대문자. 그치? 대문자를 갖는 정자가 나올 수 있지. 그치? 또 어떤 정자? 소문자 갖는 정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자는 두 가지. 아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자는 한 가지밖에 없지.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얘는 유전자가 두 가지니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자는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Y. 그럼 얘가 엄마라고 하면 엄마에서 나올 수 있는 난자는 뭐가 있니? 대문자랑 소문자. 그치. 대문자 Y 난자가 나올 수도 있고 소문자 Y 난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이제 자식이 될 때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봐봐. 얘하고 얘가 둘이 결합해서 자식이 될 수 있지. 그치?
정자 대문자. 그럼 어떤 게 나와? 이게 대문자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정자하고 얘하고 또 결합할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 대문자 소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정자랑 얘랑 또 결합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대문자 소문자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가 또 결합할 수도 있지. 그럼 뭐가 돼? 소문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자식이 이런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색깔일까? 그치. 황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황색이죠. 응. 그럼 얘는 무슨 색깔일까? 황색. 그치. 황색이죠. 황색, 녹색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황색이 먼저 나타나지 우선. 그럼 얘도 황색이고. 그래서 황색이 몇 개가 나타나? 3개. 3개가 나타나. 그럼 얘는 무슨 완두콩일까? 녹색. 녹색이죠. 녹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그치? 몇 개? 1개. 그래서 이 잡종 2대에서는 잡종 1대에서 얻은 애들을 지네들끼리 자가수분을 시키면은 잡종 2대에서는 황색과 녹색, 즉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3대 1의 비율로 나와요. 3대 1로. 자, 그러면 지금 사람 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거 황색, 녹색 완두콩이야.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 갖고 한 거고. 그러면 황색 완두콩하고 녹색 완두콩을 수분을 시켜서 잡종 1대를 얻었대. 잡종 1대를. 이제 완두콩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얻었대. 그럼 이 잡종 1대에서 100개는 전부 다 무슨 색깔이니? 황색이죠. 황색이야. 100%, 그치? 돌연변이가 없다 그러면. 근데 이 잡종 1대에서 얻은 황색 완두콩을 수분을 시켜서 잡종 2대를 얻었대. 근데 봐봐. 잡종 2대를 얻었대. 여기에서 완두콩을 100개를 얻었대. 그럼 100개 중에 황색이 몇 개일까? 75개. 이게 3대 1로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전체가 100개야. 100개 중에 3의 비율이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니? 100개 중에 전체를 4개로 쪼갰잖아. 그치? 4개로 쪼갠 것 중에 황색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몇 개? 75개가 황색 완두콩이 태어나고, 그러면 녹색은 나머지 몇 개? 25개죠. 그러니까 100개 중에 전체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녹색은 하나의 비율이니까 25개가 녹색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두콩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색깔 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모양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둥근 완두콩이 너무 많으니까 쉬는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좀 쉬자. 야, 하다 멈추면 좀 그렇잖아. 왜 졸려? 아니요. 네, 요거만 하고 쉴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다른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완두콩이 아까쯤에 잠깐 얘기했듯이 둥근 완두콩하고 주름진 완두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완두콩의 모양에 대한 거죠, 모양. 우리가 황색, 녹색 한 거 완두콩의 색깔에 대한 거고. 자, 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아빠하고 엄마가 있어. 근데 이 완두콩은 유전자가 이렇게 된대. 근데 여기에서 대문자 R로 쓴 거는 완두콩 모양이 둥근 완두를 유전자로 쓸 때 대문자 R로 써요. 그러면 소문자 R로 쓰는 거는 완두콩이 주름진 완두일 때 이 유전자를 소문자 R로 써요. 그럼 얘를 대문자로 썼다라는 거는 둥근 완두가 뭐다? 우성이다. 얘를 소문자로 썼다라는 거는 주름진 완두가 뭐다? 열성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얘는 둥근 완두니 주름진 완두니? 둥근 완두죠? 둥근 유전자밖에 없지. 둥근 완두고 순종이에요.
그리고 얘는 주름진 완두죠. 주름진 완두고 유전자가 같은 순종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수분시켰어요. 그러면 얘 아빠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있죠. 정자가 있어. 어떤 게 나올까? 얘가 생식세포 정자를 만들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그냥 대문자. 준다 그랬죠. 정자한테. 그치? 그러면 대문자 R밖에 없어요. 왜? 종류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그치? 소문자 R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얘한테 나오는 유전자, 얘한테 나오는 생식세포 유전자. 그러면 정자 난자가 수분하면은 자식은 얘밖에 안 나오지. 그치? 100%. 이렇게만 나와. 그럼 얘는 둥근 거니 주름진 거니? 둥근 거죠? 둥근 건데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죠. 그러면 요 잡종일 때에 우리가 이런 완두콩을 얻었어. 그럼 얘네들끼리 자가 수분을 시켰어. 자가 수분이 지네들끼리 수분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도 둥근 거 잡종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얘네들끼리 이제 수분을 시켜보면은 잡종 이대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보자.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자, 생식세포는 뭐 있을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정자, 생식세포는? 대문자. 대문자 R을 갖는 정자가 나오지? 또는 소문자 R을 갖는 정자가 나오겠죠? 생식세포 정자는 요 유전자 중에 하나만 갖는 거야. 절반만 갖는 거야. 그럼 얘에서 나올 수 있는 난자는? 대문자. 대문자 R을 갖는 난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문자 R을 갖는 난자가 나오고. 그러면 정자, 난자, 수정을 해서 수분을 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 정자랑 요 난자랑 수분하면 어떻게 돼? 자식이 요게 나오지. 그다음 요 정자랑 요 난자랑 하면 요게 나오지. 그다음 요 정자랑 요 난자랑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 정자랑 요 난자랑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자식은 요런 자식이 나와요. 요거 대문자, 그다음 요거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 요거 대문자, 소문자, 요거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둥근 완두야, 주름진 완두야? 이건 둥근 완두지. 둥근, 그 다음에 둥근이 우성이니까, 그치? 그러면 둥근 완두가 3개가 나오고, 요거는 뭐지?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주름진 완두가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오죠. 그래서 잡종 2대에서는 몇 대 몇으로 나와? 3대 1로 나와. 여기가 됐니? 똑같은 거. 응,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물이 완두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유전이 돼요.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 이 잡종 2대에서 완두콩을 선생님이 1600개를 얻었대. 그 중에서 둥근 완두가 몇 개가 나올까? 1200. 1200개인가? 완두콩 전체가 1600개인데 그 완두콩 4개로 쪼갠 것 중에 둥근 게 몇의 비율이야? 3의 비율이죠. 그럼 얼마? 1200개겠지. 그치? 그러면 완두콩 1600개 중에 주름진 거는 400개가 나오겠지. 그치? 1600개 중에 전체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주름진 거는 1의 비율이니까 400개. 이렇게 완두콩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 자, 그리고 법칙이 하나가 더 있는데 분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봐봐. 우열의 원리는 뭐였어? 우열의 원리는 우성하고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 우성이 나타난다, 표현된다. 이게 우열의 원리야. 그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생식세포,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 난자. 정자, 난자를 만들 때, 형성할 때 부모가 갖고 있던
부모의 유전자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다. 이런 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정자나 난자 생세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돼? 이 둘 중에 절반만 갖게 되죠. 네? 또는 이렇게 절반만. 그치?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식세포에 이렇게 절반씩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런 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번 봐주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머리 좀 식히고. 자, 거기 보자 얘들아. 조금 더 보자. 30페이지. 자,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유전 법칙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기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열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 이 책에 여기 나온다. 우열의 원리는 우성과 열성 유전자 중에 우성이 먼저 나타난다. 그거였지? 근데 여기 말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다음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은 생식세포, 뭐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 난자, 자식 낳는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절반만 들어간다. 유전물질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생식세포로 들어갈 때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나눠져서. 그거를 이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독립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근데 이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사람 가지고 유전 연구를 하지 않고 식물,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왜 식물 갖고 연구했다 그랬지? 주하나. 식물의 유전자가 어떻다 그랬어? 간단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뭐 돌연변이 같은 것도 좀 잘 안 나오고 해서, 그래서 완두 갖고 유전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완두를 가지고서 유전 연구한 이유. 왜 하필 완두 갖고 했느냐. 자, 저 책 그대로 한번 볼게. 기르기가 쉽다. 사람은 너는 유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 이제 아기 때부터 막 키워갖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기르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완두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냥 씨앗 묻어갖고 금세 자라지, 그치? 그래서 기르기가 쉬워. 그리고 한 세대가 짧다. 사람은 살면 어떻게 돼? 거의 한 80살. 너네 때는 평균 수명 늘어나서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유전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100년 동안 연구를 해야 돼, 그치? 근데 식물은 씨앗 묻은 다음에 자라서 얘가 뭐 죽을 때까지 뭐 1년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세대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손수가 많다. 사람은 자식 낳으면 몇 명 낳니?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낳죠. 근데 식물은 완두콩이 열리면은 막 몇백 개씩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손수가 많아야지 걔네들을 확률로 이렇게 통계를 냈을 때 그게 더 정확한 값이 나오겠지. 좀 무슨 말인지 아니? 자손이 만약에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면 얘가 어쩌다 이런 애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자손이 많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을 분류해서 통계를 내면 그 통계, 확률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대립형질이 쉽게 얘기해서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예에서 키만 따져보자.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니? 아니죠. 중간도 있고 조금 큰 사람, 조금 작은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지, 그치? 그래서 사람은 반대되는 형질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막 중간에 애들도 되게 많아. 근데 이 완두콩은 어때? 황색 아니면 녹색. 그 다음 둥근 완두 아니면 주름지 완두. 완전히 반대되는 형질이 뚜렷하지.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5번째, 자가수분도 되고요. 타가수분도 가능해요. 자가수분, 그 한 완두콩 나무에서 자기들끼리 수분시킬 수도 있고 수정시킬 수도 있고 자기하고 다른 완두콩 나무에서 또 타가수분시킬 수도 있고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어떻게 수분시킬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어때? 너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 낳아라 한다고 낳을 수 있어? 없지. 그럼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유전을 연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람은 유전 연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야. 어려워서 옛날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누구 가지고 연구했다? 식물 완두 가지고 연구했다. 그 식물 완두 갖고 연구한 이유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요. 오른쪽에 문제 있죠. 기본 문제. 이해했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그거 먼저 풀고 모르는 거 풀이해 줄게요. 안 빠지는 게 좋은데 결석생이. 자, 2번 물어봤는데 순종인 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억은 어때? 맞아요. 대문자 A밖에 유전자가 없으니까 얘는 유전자가 한 가지니까 순종 맞죠? 얘는 맞아요. 니은은? 아니. 대문자 소문자 유전자가 두 가지니까 이건 잡종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는 아까 설명을 안 해줬는데 디귿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써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유전자가 있다고 해봐. 우리가 아까 R로 표현한 거 있었죠. 대문자 R로 표현하면 무슨 완두였어? 둥근 완두. 소문자 R은 주름진 완두였죠. 그럼 요거는 완두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잖아. 그치? 그러면 대문자 Y, 소문자 Y 이런 유전자는 요거는 황색 완두였고 소문자 Y는 뭐였지? 녹색 완두. 그치? 그럼 요 Y에 대한 거는 뭐지? 완두콩의 색깔에 대한 유전자야. 그럼 얘는 요거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고 요거는 뭐야? 색깔에 대한 유전자야. 됐니? 근데 순종 잡종을 따질 때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 순종이니 잡종이니? 순종이죠. 색깔에 대한 유전자? 순종이죠.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제가 R도 있고 Y도 있고 이게 유전자가 다른 알파벳이면은 봐봐. 성질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 그럼 A라는 성질은 순종이니 잡종이니? 순종이죠. 이게 봐봐. 지원아 여기 좀 봐봐. 아니 보고 있는데. 네. 얘는 모양이야. 모양에 대한 유전자 순종이죠. 색깔에 대한 유전자 어때? 순종이지. 그럼 얘는 A라는 형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A라는 형질 대문자니까 뭐야? 순종이지. B 형질은 또 뭔지 모르지만 B라는 형질도 소문자니까 뭐야? 순종이지. 그래서 요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선생님 이거 대문자하고 소문자니까 잡종 아니에요? 근데
A에 대한 형질과 B에 대한 형질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형질의 유전자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순종이야. 무슨 말 이해하냐? 그럼 얘는 순종이니까 잡종이니까 리을은 잡종이죠. 왜? R에 대한 형질 잡종이죠. 그 다음에 T라는 형질 이것도 잡종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형질 다 잡종이기 때문에 이건 잡종이죠. 아니, 잡종이니까 틀렸죠. 그럼 미음은 어떻게 될까? 미음은 순종이죠. R 순종이지? Y 순종이죠. 그래서 각각의 형질이 순종이면 이건 순종이야. 얘는 잡종이고.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이 형질이 두 가지라는 거고. 다른 건 괜찮니? 괜찮으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 더 나가요? 조금만 더 하자. 지금 54분인데. 아, 진짜 저 진짜. 알았어. 내 다음 시간 거 알았어. 아이고 그냥 다음 시간 거 예고만 좀 해줄게. 다음 시간 거는 아까 주원이가 물어본 거 있어요. 봐봐. 뭐냐면 중간계 나타나는 거. 아, 완두콩은 어떻게 돼?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황색 아니면 녹색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거든. 중간이 안 나타나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분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은 특이하게 빨간색 꽃하고 흰색 꽃을 수분시키면은 중간에가 나와. 분홍색이 나와.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 이렇게 중간계 나오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식물은 얘 아니면 얘가 나오거든.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나와요. 중간계 안 나오고 이렇게 중간으로 나오는 식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식물, 동물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아까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독립의 법칙까지 너는 왜 이러냐?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까지 했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독립의 법칙이라고 했어. 독립의 법칙은 되게 복잡해 지금. 그림만 봐도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둥근 모양에 대한 유전자하고 노란색 색깔에 대한 유전자.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런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울 거고.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